불꽃 튀는 투자 전쟁의 서막, 용이 하늘로 승천할 것이냐, 호랑이가 땅을 지배할 것이냐, 피할 수 없는 숙명의 대결. 승자는 단 한 명입니다. 시장을 사로잡을 단 하나의 종목, 용호상박 투자의 전쟁을 통해서 오늘도 만나보시죠. 자, 오늘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번 주가 물론 다음 주 하루가 남아 있습니다만 이번 주가 사실상 8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편입하는 종목들은 우리 매니저님들께서 더 엄선해서 가져오시는 종목들이고요. 왜냐하면 다음 달에 저희 용호상박 9월 정규전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매달 마지막 주는 다음 달 대회에도 편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라서 일주일짜리가 아니라 5주짜리 종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주 잘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8월 종목 수익률 순위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 자, 5위부터 1위까지의 순위입니다. 5위에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최원범 매니저의 로보스타입니다. 53%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자, 4위에는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4위에는 조기준 매니저의 저스텍입니다. 58.2%로 현재 4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자, 3위에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3위에는 이가람 매니저의 제주반도체입니다. 60%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고요. 2위에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이가람 매니저가 2개 올려놨죠. 이오테크닉스입니다. 70.4%로 2위 현재 랭크되어 있습니다. 자, 1위에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1위에 최원범 매니저의 대한광통신입니다. 100.8% 기록을 하고 있고요. 바로 이 종목이 7월 마지막 주에 걸렸던 종목입니다. 그 종목이 아직까지 현재 8월 수익률 대회 1위를 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마지막 주에 골라오시는 종목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막 긴장감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 매니저님들이 더 이렇게 열심히 좀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자, 최원범 매니저의 먼저 포트폴리오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원범 매니저는 이번 달 어떤 종목들로 구성을 하고 있을까요? 대한광통신이 1위고요. 로보스타 53%로 현재 5위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죠. 주성엔지니어링 40%, 한국 PIM 30%, 비나텍, 네페스, 알맥, 할라캐스트 들어와 있는데요. 자, 일단 리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리뷰해볼까요? 최근에 했던 종목들이야 9월에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종목 1등인데 AS는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대한광통신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광통신 오늘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2차 시세가 또 시작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7월 마지막 주에 이제 좀 선별을 했고, 또 운이 좋게도 바로 좀 이제 또 시세가 나왔는데, 그 1차 시세가 나올 때 그때 이제 광통신 관련 주들도 일제히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수급들이 이제 전환되면서 8월에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7말 8초의 그 휴가 시즌을 또 우리가 또 경험을 했고, 역시나 시장에 대한 수급이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좀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가 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다 해결되고 나니 이제 다시 구름대 밑에서 올라가기 지금 직전의 위치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광섬유 쪽이나 광 케이블을 동시에 만들 수 있는 국내 유일한 회사거든요. 그런 점들이 좀 부각이 되고, 그리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히 이제 4분기 이럴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점 바라보면서 하반기에는 실적에 좀 더 포커싱을 해보자. 이전까지는 그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그래서 지금 차트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의 100%가 좀 만들어졌고, 그리고 나서 횡보를 거의 한 10거래일 동안 합니다. 그럼 8월 달 거의 이제 2주 동안에 계속해서 횡보 자리를 갖고 간 건데, 그래도 지금 거의 무너지지 않고 많이 올랐는데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잘 잡아줬다, 지지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대한광통신 오늘 좀 관점을 잡아드리는 게, 빠르면 이번 주에도 한번 시세가 또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들 보고 올라갈 거 볼 건데, 대한광통신 기억하시는 분들은 있으실 겁니다. 그 당시 이제 급등이 나오기 전에 한 200만 주가 외국인이 들어왔거든요. 맞아요. 근데 오늘도 보시면은 개인이 딱 팔고 외국인이 한 110만 주 들어왔습니다. 오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유의미한 좀 순매수이지 않을까라는 점 한 번 더 이제 우리가 반추해 보면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한번 밀어 올려서 16,000원 그대로 목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대한광통신 7월 30일 제가 말씀드렸던 7월 마지막 주에 편입하셨던 그 종목인데요. 그때 갑자기 뜬금없이 광통신 이런 의견이 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원범 매니저가 이 외국인 수급에 굉장히 크게 임팩트를 좀 주셨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들어왔다. 이건 뭔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때부터 급등하면서 한 일주일 만에 100%를 만들었던 그런 종목이죠. 아직까지 안 빠지고 있고요.
그 자리를 지켜내면서 현재 8월 수익률 순위 1위도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를 또 얘기하시는 건 또 엔비디아 실적 전후에 있을 어떤 광통신 종목들의 변동성 이런 걸 좀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거 보고 이제 4차 목표가 한번 가봐야죠. 현재 100%인데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하신 추천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비트코인이 심상치 않다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이게 또 바로 또 올라가길래 예. 와, 역시 이제 다시금의 또 시기가 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관련된 스테이블 코인 지급 결제 관련주 헥토파이낸셜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전에 헥토파이낸셜은 제가 좀 굉장히 좋은 또 수급주라고 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확실히 결제랑 이 정상 관련된 지갑 그리고 블록체인 관련된 종목들이 여실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엮여서 이번에도 급등을 또 맞이하게 됐습니다. 먼저 올라간 종목들이 이제 한 10% 20% 이제 먼저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따라오는 종목들 먼저 이제 치고 간 종목들 그리고 전체 수급이 오늘도 확인이 돼서 헥토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도 먼저 20%대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오늘 한 5% 정도 마감이 됐는데 이미 지금 바닥을 확인한 자리라서 그 점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최초입니다. 네, 최초로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결제 네트워크죠. CPN 이게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서클 페이먼트 네트워크에 합류가 됐는데 그 미국의 서클과 그리고 국내 최초로 헥토파이낸셜의 또 콜라보레이션이 있었습니다. 이번 MOU를 통해서 실질적인 네트워킹을 형성을 해서 진짜로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우리나라도 거래가 됐을 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가상화폐 거래법도 마찬가지고요. 디지털 자산법이 아까도 이제 정부에서 또 소식이 나왔는데 9월 중으로 구체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워낙 미국에서 지금 이제 방대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좌시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크립토 시장에서도 지금 수급들이 ETF만 지금 16조가 가까이 지금 주말 사이에도 들어오다 보니까 완연하게 지금 이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는 기대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토큰 증권에 대한 개화가 10월 이후로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맞물려서 9월, 10월까지 움직였을 때 네트워킹을 지금 미리 선점한 지금 헥토파이낸셜 같은 기업들이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실적도 나옵니다. 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80% 넘게 또 갑자기 또 증가가 또 크게 또 됐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1분기보다 또 2분기가 또 올라온 상황도 있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도 3분기, 4분기에 또 신장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서 지금 서클과 맺었던 이런 MOU들 그런 부분들 매출도 포함해서 그리고 지급결제 쪽에서도 지금 정산 쪽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얘기 나오고 있는데 삼성 월렛과도 이제 MOU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그러면 삼성에서도 지금 이제 어떻게든 간에 지금 월렛을 활용해서 스테이블코인화 작업을 시작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포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 보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항상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상한가를 간 종목이 상한가를 갈 확률이 항상 커진다라는 점에서 시세가 나올 때마다 상한가를 일으켜준 굉장히 또 수급으로 고마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헥토파이낸셜이 이번에 아직 상한가를 지금 맞이하진 않았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추천드리는 거는 9월 내내 관점을 좀 보는 관점이니까 지금 약간 바닥권에서의 지금 기술적 측면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표가 26,000원, 손절가 15,500원 말씀드립니다. 헥토파이낸셜 보면은 이제 저마진 구조의 PG에서 이제 고마진의 이제 네트워크 이제 고마진의 내통장 결제뿐만 아니라 이제 크로스보더 비중이 정산 비중이 늘어나면서 수익 구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는 한데 문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제 서클이랑 이제 네트워크 연계를 해서 서비스를 하는 측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 개발 역량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하는 이게 코인 결제자의 그 위치는 아니고요. 그래서 만들어내기보다는 그 인프라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상화폐 쪽에서의 플랫폼 쪽에 있는 지금 결제 쪽 피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이번에 헥토파이낸셜이 이제 USDC죠. 네, 발행사의 또 서클이랑 같이 이번에 또 협약이 되면서 그러면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원래 건네주고 서클이 이제 직접적으로 지급 결제를 진행하는 그런 또 구조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블록체인 아크사에도 결제 시스템을 또 마련해서 네트워킹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하면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처럼 파이프라인을 지금 하나씩 지금 펼쳐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지금 헥토파이낸셜 같은 기업들의 이제 지급 결제 관련된 종목들이 결론적으로는 지금 STO 시장이 열렸을 때 가장 지금 앞서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직접적으로 코인을 발행한다거나 직접적으로 지금 결제 시스템을 그런 마련하지는 않지만 그걸 이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헥터 파이낸셜 같은 경우 1분기 실적 영업이익이 한 91억 정도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2분기가 한 46억 정도 나왔는데 이게 궁금해요. 1분기 실적이 사실 이제 이런 관련 종목들이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 없는데 실적이 좀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궁금한 게 1분기는 좀 실적이 잘 나왔는데 이게 1분기만 조금 실적이 튄 건지 아니면 2분기가 조금 미스가 난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미스는 아닌데 1분기가 워낙 좋았어요. 워낙 좋았군요. 약간 기저효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2분기도 괜찮았는데 그냥 영업이익률이 거의 10% 조금 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나오는 그런 결제사도 저도 이제 찾고 있다가 헥토파이낸셜이 역시나 그런 또 계속해서 플러스를 또 보여주고 있고 지금 헥토파이낸셜이 이제 거래 구조를 또 보완하면서 그 실적에 대한 그 2분기 살짝 다운된 점이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AI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MOU를 지금 실질적으로 3분기에 이제 회사 두 곳과 이제 연계가 좀 있다라고 좀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클과 이 부분이 이제 7월 달에 얘기 나왔었는데 본격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 제도화에 대한 부분들만 조금만 더 픽스만 되면은 이 부분에서도 서클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추진력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매출이 좀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헥토 파이낸셜. 요즘 진짜 말씀하신 대로 비트코인 가격이 스몰 올라오더니 갑자기 급등 랠리를 좀 보여주고 있죠. 최근 지난주 한 3일 정도 급반등이 나왔었고요. 이게 다 뭐 금리랑 이런 거랑 뭐 달러랑 다 연계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제도에 대한 개편 기대감도 있는데 그래서 코인 관련주를 하나 담아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최원범 매니저가 또 엄선을 해주셨습니다. 실적이 나오는 결제 수혜주라고 보고 계시고요. 스테이블 코인 쪽에 인프라를 또 잡아주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서클과도 연계가 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헥토 파이낸셜 현재 목표가 26,000원 잡아주셨고요. 앞으로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순서 조기종 매니저로 갑니다. 조기종 매니저의 포트폴리오부터 먼저 열어볼게요. 자, 조기종 매니저는요, 저스택을 탑5 안에 올려놓고 있죠. 58% 기록을 하고 있고요. 야, 삼성전자 수익률이 여기까지 올라왔네요. 42%. 오늘 조금 아쉬운 결과를 맞았습니다만 그래도 포트폴리오 내에서 순위 2위까지 최고가 기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좋네요. 40%. 스트라드비전, 기가비스, 코리아 서키트, KNR 시스템, OCI 등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편입시켜 두셨는데요. 자, 먼저 리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리뷰해 볼까요? 네, 지금 4위를 달리고 있는 저스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14,300원대에 갔다가 지금 이제 밀렸는데 여전히 이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공모가가 12,500원대에서 지금 15,000원을 넘어가기 위해서 계속 도움닫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수급 상황은 나쁘지 않습니다. 기관들 계속 관망 속에서 올랐다 내렸다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비중의 매출이 41%가 달하는 그러니까 HBM 관련해서 고단화 상황에서 이제 적층 웨이퍼를 적층 그다음에 이제 커팅 공정에서 초정밀 모션 제어 관련 핵심 장비 부품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에다가 20%를 수출하고 있고 물론 이제 영업이익률이 20% 정도 되는데 조금씩 흑자가 나기 시작 2분기부터 흑자 나기 시작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스템, 통합, 모션 제어, 모터 그다음에 스테이지까지 다 턴키 수주가 가능한 회사라는 거. 그러니까 초정밀 리니어 모터 국산화 성공한 회사이면서 일본에도 20% 수출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점점 줄면서도 이제 많이 500만 주 거래되다가 100만 주 뚫다가 어느 순간 15,000원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주 실증 기반 관련해서도 이제 자이로스코프뿐만 아니라 많은 우주 발사체 관련해서 레퍼런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정밀 관련해서 새로운 로봇으로 해서 저스텍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로봇, 우주항공까지 섭렵하고 있는 저스텍.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저점에서 잘 컨트롤 좀 하셨어요. 그래서 현재 2차 목표가 2만 원 보고 계시고요. 현재 수익률 60% 육박하고 있는 종목 앞으로도 주목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하신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자, 오늘 테마주들이 많이 올라가지고요. 뭐 코로나 관련주도 있고 여러 종목이 있고 코인도 있고 그러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2차 전지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종목명은 성일 하이텍입니다. 정말 제가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던 주식인데 이제 그동안 계속 이제 뭐 묻어두고 있었고 왜냐하면 흑자가 안 났거든요. 근데 이제서 흑자가 돌아선 회사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분기에 이제 768억 매출에 63억
컨센서스를 상회해서 붙죠. 그러면서 특별하게 이제 2차 전지 어떤 호황도 없지만은 그만큼 흑자가 났다라는 거는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12분기 만에 흑자가 나왔다. 신규 거래처라든가 이제 블랙 메스터 관련해서 블랙매스라든지 이제 블랙 파우더가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면서 하반기에 이제 3공장이 완공되면서 새만금 공장에서 이제 가동을 하면서 3공장이 이제 수율이 95%까지 가동률이 늘어나면서 흑자로 돌아섰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일감이 많아졌다라는 거, 도시형 공장 광산의 선두업체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한번 다음 자료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자료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많은 여러 가지 이제 공정이 있습니다. 프로세스를 한번 보시면은 블랙 파우더를 만들기 전에 방전하고 해체하고 건조하고 분쇄해서 블랙매스 파우더를 만들어서 해외에 12개 이상, 15개 공장 뭐 이런 데서 블랙 파우더를 만들어서 한국에 이제 공장에 가져와서 침출력과 통해서 용매로 해서 이렇게 이제 액상 형태와 더불어 이제 전체 이제 뭐 2차 전지 관련 소재를 만들어낸다. 리사이클 센터, 그다음에 이제 하이드로 센터에서 이제 침출력과 용매 추출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자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보면은 이제 이 회사의 미래적인 이제 과거 디벨롭먼트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리튬 인산철 관련해서 파일럿 라인과 더불어 전고체 배터리, 그 다음에 이제 리튬 이온 메탈 배터리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파일럿 라인을 만들다라는 거죠. 지금 NCM만 하는 게 아니고 LFP부터 시작해서 많은 공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 신규 배터리 시장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거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식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5대 원소, 리튬, 코발트, 망간, 모든 거를 추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글로벌 탑5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기업들이 다 도태됐습니다. 다 사라졌고 남아있는 회사들이 승자 독식을 하고 있는 시장이 이제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권에 있는데 내일 이제 33,700원부터 시초가까지 분할 매수하시고요. 목표가 6만 원. 그 다음에 손절가 25,000원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실적 잘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부분이 궁금한 게 전기차가 초반에 이제 나올 때는 3원계 배터리를 좀 많이 사용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뭐 LNF도 최근에 LFP 배터리 관련해서 양극재로 조금 선두주자로 부각되다 보니까 좀 대장주로 부각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지금 3원계로 LFP, 3원계에서 LFP로 조금씩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3원계가 약간 뭐 마진율이 좋은 건지 아니면 LFP로 넘어갔을 때 좀 성일하이텍 같은 배터리 재활용 기업들이 조금 더 나은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확실히 3원계가 낫죠. 왜냐하면 이제 뭐 니켈, 뭐 코발트, 망간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비싼 거. 그다음에 3원계가 비싸니까 이제 수익률이 좋지만은 중요한 거는 과거에 리튬을 양산을 못했어요. 근데 리튬을 양산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튬은 버렸어요. 그러니까 물에서 버렸는데 추출을 할 수 없었어요. 기술력이 없어서. 근데 지금은 이제 리튬을 수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 모든 거를 추출할 수 있는 상황에서 리튬 인산철도 리튬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인산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전고체도 마찬가지고 전고체도 그렇고 그러니까 LFP가 되는 거는 LFP는 ESS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이제 전기차도 저는 뭐 LFP가 뭐 모든 거를 다 시장을 선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멀리 달리는 롱레인지는 NCM이 들어갈 거고 짧은 거 중소형은 LFP 들어갈 거고 ESS는 무조건 LFP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NCM보다는 LFP 되면 수익률이 떨어지는 게 아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LFP가 규모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시장에 더 이제 NCM 시장보다 LFP, ESS가 점점 이제 쌓이고 나시면 어느 순간에 이제 다시 리사이클을 해야 될 때는 엄청난 그 사이즈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요즘 2차 전지주는 NCM, LFP도 중요한데 그 전고체 키워드를 항상 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로봇까지 보는 관점에서도 그렇고. 근데 아까 전고체 미래산업 그 그림에 전고체가 있었어서 네네. 이거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전고체는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분리막이 아니고 그러니까 고체가 들어갈 뿐이지. 예. 그 다음에 이제 NCM으로도 할 수 있고 제가 보기에는 전고체로 하려는 이유는 LFP보다는 더 이제 먼 거리를 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압축을 더 해서 이제 1000km를 달리다 보면 LFP보다는 제가 보면 NCM으로 갈 거고 그래서 중간에 분리막이 없을 뿐이지
그거를 분리 똑같이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전고체로 했을 때 이 리사이클 시장은 더 커질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LFP로 했을 때 1000km를 달리기는 어렵고 무겁거든요. 그만큼 더 압축을 했을 때 더 압축이 가능한 거는 NCM 쪽이 더 좋기 때문에 아마 그 전고체 쪽은 NCM이 더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황화물계 이제 그 분리막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몇 개 회사들이 있는데 이수 스페셜 케미칼이라든지 뭐 이런 쪽인데 2027년에 삼성 SDI가 가장 선두권에서 만들 거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중간에 이제 나올 거다 아닐 거다 제가 그 다음에 뭐 잘 모르기 때문에 나오겠죠 내년에는. 저 성일타이 좋게 보는데 그 대규모 증설 과정에서 조금 우려가 있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흑전도 이제 기대가 되고 이제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이 재무 부담을 좀 확 그냥 좀 덜 수 있을 때는 좀 언제쯤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 이제 70억대, 60억에 70억 흑자가 나왔잖아요. 2분기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제 계속 500억씩 뭐 1000억씩 이제 적자가 나다가 점점 줄다가 이제 흑자로 12분기 막 거의 2년, 2, 3년 만에 이제 흑자로 분기 흑자가 돌아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새만금 공장에서 완공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이제 1분기부터 가동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관련해서 리튬과 더불어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캐파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매출이 앞으로 계속 될 거다. 그러니까 자금 조달도 했어요. 전환사채로 했기 때문에 이제 에르뉴다 공장에서도 블랙 파우더를 가져오고 유럽 공장에서도 가져오고 그래서 이 공장에서 가져온 블랙 파우더를 통해서 새만금에서 90%가 넘는 이제 가동률이 되기 때문에 이 기조는 계속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도 광산에서 캐는 것보다는 이산화탄소 배출이라든가 모든 게 친환경적이기도 하고 또 하나가 이제 원자재 가격이 더 싸지 않을까요? 리튬 블랙 파우더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회사는 앞으로 계속적인 수주가 나오지 않을까. 리튬 가격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흑자가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여기에 구리도 같이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구리도 같이 2차 전지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원자재 가격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요즘 원자재 관련돼서 연결돼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이 또한 앞서 뭐 코인이 뭐 국채금리 때문에 올라가고 이런 거랑 연결되어 있는 닿아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2차 전지주가 좀 더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호재랑 섞여서 오랜만에 트리거가 좀 걸렸는데 성일하이텍은 뭐 그렇게 크게 막 돋보이게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2차 전지 섹터가 계속 연속성을 만든다면 성일하이텍과 같은 리사이클링 업체들도 계속 주목을 해봐야겠죠. 현재 목표가 6만 원 잡아주셨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종목 오늘 나오는 종목들은 9월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거 염두해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잘 운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 순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의 포트폴리오 한번 또 열어볼게요. 이번 달 백인현 매니저는요, 포트폴리오에 DIT 편입하고 있습니다. 46% 기록을 하고 있고요. BHI 33%, KBI 메탈 25%, 그리고 VM, 태웅, HPSP, GMBS 에코, HD 현대 마린 엔진 등을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습니다. 자, 먼저 리뷰부터 해보죠. 어떤 종목 리뷰해볼까요? 네, 지난달에 소개해드렸던 실리콘2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7월 9일 날에 35,100원에 소개를 해드려서 최고가 58,000원 오늘 찍었죠. 58,000원 기준으로 수익률 44.7% 기록을 했는데 제가 지난달 뭐 파마 리서치뿐만 아니라 뭐 달바 글로벌 실리콘2 소개해드리면서 뭐 화장품 관련 종목들 잘 갈 때 좀 대세 잘 편성했던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좀 놀랐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처음에 이제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조금 같이 올랐었거든요. 그리고 바이오랑 2차 전지까지 올라갔는데 보통 이런 날은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좀 쉬어가는 날이 많았었는데 그쵸. 오늘 뭐 코스닥 그 화장품 관련 종목 중에서 뭐 코스믹스라든지 뭐 한국콜마라든지 그리고 실리콘2 뭐 전반적으로 화장품 관련 종목들도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실리콘2는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투자 포인트로 스타일코리아닷컴이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한국 인디 브랜드를 해외 수출할 때 사용하는 역직구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쪽에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해외에서 K-뷰티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뭐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동, 남미 쪽에서도 이제 K-뷰티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부분이 중국향 매출이 빵원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옛날에는 우리나라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중국 기반으로 성장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중국 로컬 업체들이 많이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중국에서 실적 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실리콘2는 전략을 좀 잘 잡은 것 같아요. 차트 보면서 매매 전략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58,000원 고점 찍고 44% 수익률 기록을 했는데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충분해 보입니다. 지금 뭐 ODM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코스메카 코리아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가 뚫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리콘2도 직전 고점인 한 56,000원까지는 다시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셔도 될 것 같고 신규 매수는 굳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실리콘2 역시나 시장이 조금 비어 있을 때 항상 올라와주는 실적주, 화장품주 중에 하나죠. 근데 오늘은 뭐 나름 많은 종목들이, 많은 섹터들이 움직였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렇다는 건 실적뿐만 아니라 모멘텀으로도 뒤지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좀 될 것 같아요. 물론 현재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셨습니다만 그래도 갖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쭉 더 수익률 끌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리콘2 한번 정리해봤고요. 오늘 준비하신 추천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오늘 준비한 종목은 NHN KCP 전자결제 대행 시스템이라고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쉽게 말해서 이제 온라인 쇼핑몰과 이제 카드사나 은행을 좀 연결해서 중간에 이제 결제 대행도 해주고 대금 정산도 같이 해주는 그런 전자결제 대행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반적으로 구조적으로 일단 전자결제 대행 관련 종목들이 사실 최근까지 주가가 되게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체적인 거래 대금 대비 영업이익률이 그리 높은 업체들은 아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자동차 관련 종목들도 부품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거의 한 자릿수 초반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최근까지 주가가 못 갔다가 최근에 로봇 관련 종목으로 좀 엮이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 전자결제 대행 관련 종목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적은 잘 나오는데 거래대금 잘 나오고 실적은 잘 나오는데 영업이익률이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최근까지 장기 하락 곡선을 좀 그렸는데 NHN KCP 같은 종목, 뭐 다날이나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뭐 가상화폐나 스테이블 코인 결제 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조금 부각되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NHN KCP는 2분기 실질적으로 이제 온라인 PG 점유율 30%까지 오히려 확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2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54.4억 원, 전년 동기 대비 24.8%나 늘었거든요. 일단 본업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드릴 때도 본업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드리거든요. 뭐 여러 가지 테마, 뭐 재료가 엮여 있다라고 하더라도 본업이 조금 다운되면 사실 내 예상과 다르게 주가가 움직였을 때 좀 끌고 가기가 힘든데 뭐 NHN KCP 같은 경우에는 본업도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도 같이 엮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분기 실적이 좀 잘 나왔던 부분이 뭐 기존에 이제 쿠팡이라든지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이쪽에서 이제 일단 국내 쪽에서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전기차 판매량이 조금 늘어나면서 그쪽에서도 거래 대금이 좀 늘었고요. 그리고 올해 4월 달부터는 벤츠랑 또 이제 거래가 트이면서 벤츠향 물량이 조금 나오면서 2분기 실적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이제 전자결제 대행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쿠팡이라든지 좀 큰 기업들이 전자결제 대행 시스템 업체들이랑 거래를 할 때 이게 거래가 엇나가면 굉장히 대형 사고로 터진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거래 체결을 하면 그 업체를 잘 안 바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벤츠도 추가된 상황에서 아마 3분기 실적이나 4분기 실적도 계속해서 잘 나오는 구조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해 드리자면 일단 라인넥스트랑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 가지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는 아발란치 기반 스테이블 코인 결제 시스템도 이제 구축한 바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쪽에서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뭐 그래도 일단 스테이블 코인이 뭐 최근에 조금 많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매매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 보시게 되면 NHN KCP 최근 지난 1월 달에 연초에 고점 찍고 지난 7월 말까지 계속해서 추세적인 하락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금 반등하면서 120선 재돌파 시도하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8월 달, 뭐 7월 말부터죠. 정확하게는 7월 말부터 기관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딱 오늘 120선 딱 찍고 마무리가 됐는데
제가 볼 때는 거래량이 한 번만 더 터져준다라면 120선 뚫고 추가적으로 업사이드가 좀 잘 나올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도 최근에 좀 핫하고 가상화폐도 마찬가지고요. NHN KCP는 변동성을 고려해서 내일 시초가부터 14,600원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목표가는 2만 원 1차적으로 잡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2,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NHN KCP 보면은 2019년에 스테이블 코인 1위를 달성하면서 이제 그만큼 수익이 계속 늘어난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이제 그 압도적인 지지율을 가지고 이제 온오프라인 결제, 뭐 벤사 서비스를 하면서도 이제 그만큼 뭐 한국에서 이제 잘 하고 있는 서비스 회사 벤사가 아닌가 싶은데, 아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특허도 굉장히 많이 있다. 스테이블 코인 특허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NHN이랑 농협이랑 관련해서도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같이 공동 개발한 것도 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회사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 역량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제 NHN KCP가 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주체는 아니고요. 발행하는 주체가 아니고 나중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 대금으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진행이 될 때 거기에 이제 거래 시스템을 제공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라인넥스랑 기업이랑 일단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업무 협약 이미 체결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발란치 기반 스테이블 코인 결제 시스템도 구축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일단 결제 쪽에서 조금 그래도 PG 쪽에서 점유율이 좀 높다 보니까 결제 쪽에서 아마 조금 다른 기업들 대비로는 조금 혜택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NHN KCP는 헥토파이낸셜도 실적이 좋지만 뭐 최강자 중에 하나죠. 실적이 잘 좋게 보고 있는데, 그 분기 거래 대금이 17조까지 증가를 했어요. 굉장히 크게 증가했고 PG 점유율도 30%인데 이 속도 그대로 하반기에도 괜찮을까요? 제가 앞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그 결제 시스템이라는 게 업체가 잘 안 바뀝니다. 한번 결제 시스템 업무 협약을 맺게 되면 그 구조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기존 고객이랑 계속 거래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새로운 신규 고객사, 이번에 4월 달에 벤치가 투입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새로운 신규 고객사가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면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누적으로 쌓이는 구조입니다. 쌓이는 구조고, 그래서 일단 3분기나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뭐 2분기에 못지않은 실적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스테이블 코인이 오히려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될 때 거기서 수수료가 얼마만큼 나올지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쪽에서 진행이 되면 또 그게 또 플러스로 알파로 또 추가되기 때문에 아마 향후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조금 부각받지 않을까. 저는 아까 잠깐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도 꽤 오랜 기간 조정을 받다가 뭐 하신이라든지 뭐 HL 만두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그 로봇 관련 종목으로 같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빵 튀었잖아요. 아마 스테이블 코인이 조금 가시권에 들어오면 뭐 다날이라든지 NHN KCP라든지 가지고 오신 헥토파이낸셜 같은 기업들도 한번 좀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좀 우상향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그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렇게 국내에서도 정책적이라든지 뭔가 한번 이렇게 큰 트리거가 한번 나와줘야 이게 좀 더 크게 레벨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좀 언제쯤 어떻게 나올까요? 글쎄요. 사실 지금 가상화폐 먼저 비트코인 가상화폐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클래리티 법안을 트럼프가 조금 빨리 통과시켜라 얘기 나오면서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이 올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클래리티 법안 자체가 그 가상화폐를 누가 관리 감독하는지가 쟁점인 거거든요. 근데 일단 직접적으로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랑 연관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일단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도 조금 부각될 가능성이 있고, 제가 조금 생각하고 있는 게, 최근에 이제 미국 정부가 장기 국채 해당 매입 금액을 20억 달러에서 40억 달러로 늘렸잖아요. 네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장기 국채를 매입할 수도 있겠지만, 단기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그 발행된 그 들어온 돈으로 장기 국채를 매수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단기 국채를 많이 발행하게 되면 수요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쵸. 발행만 하고 수요자가 없으면 단기 국채 금리가 또 튈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기 국채를 발행하는 걸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스테이블 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단기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 수요도 늘어날 거고 단기 국채 응찰률도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미국 쪽에서 그런 식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한 그 단기 국채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되면
우리 국내 증시, 국내뿐만 아니라 뭐 다른 글로벌 국가들도 좀 같이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테이블 코인 쪽도 결국에는 가야 되는 구조적인 길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니까요. 이게 계속 우리가 주식 시장만 집중하다 보면 놓치고 가는 이슈들이 있을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금리 같은 거죠. 금리가 계속 부담스럽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그 금리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미국 정부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야 하는 길이라고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2개 종목이나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좀 나온 게 아닌가 싶고요. 앞으로 이게 또 진짜 대세가 된다면 다음 달에 계속 이런 종목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NHN KCP 목표가 2만 원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분의 종목들 확인해 봤고요. 헥토파이낸셜, 성일하이텍, NHN, KCP까지 어떻게 보면 최근까지 많이 봤던 종목들이 아니라 색깔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다음 달의 시장을 좀 점지하고 계시는 그런 측면일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살펴가셔야 될 것 같고요.